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공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자, 강혜경 씨 측은 리스트에 언급된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면서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뭔가 여론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했던 사람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몇 명은.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무슨 행동을 했다고 이제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두 명이 이준석하고 그 누구야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예.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공공연하게 이 사람이 하고 다녔고, 예. 그 당시에 당대표로 나왔던 이준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준석도 선거대 의원도 되지도 않고 나이도 어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갔을까. 그때 이 명태균이가 작업을 해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네, 자, 소영주 부대표님 보기는 어때요? 지금 27명이 다 걸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콕 찍어서 지금 이준석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펄쩍 뛰면서 부인했단 말입니다. 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부인하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폭로가 되고라는 수준에 이르면 이제 검찰의 수사로 풀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어느 쪽은 이 폭로에 대해서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걸 부인하면 이거 뭐 서로 간에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증명하고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강제력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이제 해야겠죠. 근데 저는 딱 이 강혜경 씨의 어떤 증언들과 명태균 씨의 논란은 하나의 기준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 명태균 씨가 지금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난 것은 여론 조작인데 그다음에 공천 개입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그 누구죠? 창원에서 공천을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이죠. 이 네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분을 축으로 해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과정에서의 후보 시절의 여론 조작. 그다음에 어떤 그 공로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 주는 과정.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사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뭐 어떤 뭐 앙코르와트 사원 일정이라든지 엘리자베스의 조문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냐는 조금 이런 매우 엄중한 법적 잣대가 있다면 지금 그 강혜정 씨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27명의 명단이 있으나 이거는 이제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던 관련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코로 여론조작에 다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은 그냥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27명 중에 그 정의당 출신 누구 의원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명태균 씨랑 학교 동창이고 여러 가지 필요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고 만났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어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담백하고 진실해 보이는데 그냥 이준석 의원 자체도 공천은 전략이나 공간에서 하는 것이지 관여할 수 없다. 시스템이다. 아, 당연히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 폭로되는 건 시스템이 아닌 물밑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시스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요. 명태균 씨를 알아요. 여론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실무근을 하면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당내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정짓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의혹의 중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이 명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분들 얼마나 황망하셨겠어요. 황당하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신 분도 여러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뭐가 뭐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구나. 강혜경 씨 발언이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민주당에 있는 뭐 그쪽 분들이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내용이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그 강혜경 씨가 1년 뒤에 과연 그분들이 강혜경 씨를 끝까지 보호해 줄까요?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명태균 씨가 뭐든지 다 폭로할 수 있다. 나 예. 카톡 캡처 200장, 중요한 것만 200장, 2000장 있다. 이렇게 막 계속 폭로를 이어나갈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갑자기 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뭐 명태균 씨의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겠죠. 굉장히 그 협상에 능한 분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뭐 놓고 보면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글쎄요 뭐 한번 대화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언변도 갖춘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전략적 자산, 그러니까 뭐 캡처 2000장, 뭐 200장의 뭐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의 협상 상대는 어쩌면 뭐 대통령이나 뭐 범여권 정치인들이겠죠. 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적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놓는다고 보는데, 근데 뭐 지나친 음모론을 저는 뭐 경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주술적인 것까지 영향력을 줬을까? 이것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긴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세월호 인신공양설, 뭐 최태민 목사와 연관설 이런 것들 정말 가십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갔지만 사실로 확인된 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지금 얘기하기 좋은 소재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이게 사실이라고 여겨질 만한 대목은 없습니다. 네.